최재성 전 수석은요, 송영길 대표가 급기야 귀국 안 할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귀국하는 게 맞지만 송 전 대표 그러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연결고리 찾기 현 단계에서 입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귀국 안 할 것 같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종민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당 지도부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감각해져 있냐라는 질타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고 타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당에서 해왔던 부분들이 이중잣대 딜레마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네. 감각이 무뎌졌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그렇죠. 지도부가 8시에 뉴스가 나왔다. 네. 그럼 9시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해서 바로 어떤 조치를 발표하고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에요. 네.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예. 감각이 지금 이 윤리 기준에 대한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습니다,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출당과 제명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 현재 지역 민심 매우 흉흉하다. 관련자들 최소 자진 탈당, 출당 또는 제명까지 고려하라. 민주당 의원, 송 전 대표 귀국하면 이 대표와 협력했던 당시 상황, 문제 없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 송 전 대표랑 뭔가 협력했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도 있군요. 침묵했던 이낙연계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계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 이봉주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당에 우려를 표현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요? 혹시 귀국 일정은 정해지셨나요? 이낙연 전 대표 6월에 이제 귀국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려를 표하시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좀 당이 더 잘 단합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6월에 귀국을 하지만 당장의 어떤 정치 일선에 나서서 뭘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귀국해서 어떤 역할을 찾지 않을까. 돈봉투 사건 여파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도 달렸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6월에 귀국한다라고 하는데 전현기 의원님, 네. 6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4월 중순이니까. 이낙연 전 대표보다 송 전 대표가 먼저 오겠죠, 설마? 늦게 오진 않겠죠, 더? 저희는 와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최재성 수석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시간을 벌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7월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가 7월에 들어올 수도 있다. 7월에 들어온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들어왔을 것이면 저는 이미 들어와가지고 입장을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들어오네요. 아마 이낙연 대표가 먼저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당에서 송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이 조사에 빨리 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송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사실 파리에서 있을 기자 간담회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기 싫어할지 모를 송영길 전 대표, 빨리 들어가고 싶어할지 모를 이낙연 전 대표. 이 둘을 바라보는 이재명 현 대표는 어떤 마음일까?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전용기 의원 개인 의견이지만 빨리 안 들어올 것 같다. 7월에 올 것 같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막 들어오려고 들어오려고 말랑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심경도 편하지 않겠군요. 들어오라는 사람은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양기대 의원 얘기할 것 같으면 굳이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맞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계산까지.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안고 가라 그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더욱더 복잡하다고 보이지고 어쨌든 이것을 개인별의 어떤 결정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집단적 위기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누가 맡아서 하느냐가 아니라 제2의 말하자면 창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을 해산한 정도의
어떤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 말인즉슨 지금은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조용하다, 침묵하고 있다. 그럼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뭐 민생 행보를 한들 무슨 뭐 배양이 무효라고 생각이 들고 개별적으로 지역에 총선 표 구하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욕만 먹고 돌아오지 이게 득표 행위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뭐 일부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이거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시키겠다. 이런 어떤 선제적인 당의 입장을 만들어가고 그걸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비대위원급이 될 수 있는 위원장급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맡아서 그런 어떤 그 의혹이 말하자면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제적인 당의 어떤 공격적 어떤 그 조치. 문제 조치 이게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